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목서윤입니다. 이제 약 보름 후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올해 연휴는 개천절까지 합해 잘하면 최장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면서 휴가 계획에 벌써부터 설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우리 곁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명절을 맞아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마음이나마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보내시면 어떨까요? 남다른 시선으로 우리 지역을 들여다보는 다름있다 시간입니다. 나이지리아 유학생 올리벳이 한국에서 재배되는 열대과일을 맛보러 떠났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세 개의 문화가 만나는 곳에서는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꽈봐 망고 유혹하네 탁 걸렸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열대과일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특별한 맛을 찾아 여행을 시작합니다. 고향에서 먹던 과일을 맛볼 생각에 익산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올리벳. 오늘 그 열대과일 먹으러 간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금 그러게요.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여긴 아무리 봐도 동물농장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열대과일 있어요? 애들아, 열대과일 먹으려 하면 어디로 갈까요? 꿀꿀 안으로 들어가쇼. 안내를 따라 농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온 올리벳. 쉽게 볼 수 없는 열대과일 천국입니다. 우리 집에서 키웠던 그 파파야다. 오, 반가워요. 여기서도 바나나 있어요. 세상에, 여기 정말 익산 맞나요? 처음 봤는데 이런 색깔? 시선 강탈, 빨간 바나나도 있습니다. 신기하다. 거의 빨간색. 제가 사진 찍어야지. 빨간 바나나에 마음을 뺏긴 그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기하죠? 진짜 신기해요. 이건 이제 레드 바나나라고 해서 네. 원산지는 동남아시아인데요. 아, 그렇구나. 네, 우리나라에서도 음. 거의 재배가 되지 않고 있는 종의 하나, 희귀종. 국내에서 생산되는 바나나 드셔보셨어요? 네, 가끔씩 그 마트에서 수입한 거 말고. 아닐 것 같은데 그럼. 국내에서 직접 이렇게 생산된 거. 아마 없어. 그러면 오늘 행운아예요. 진짜요? 제가 맛을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국산 바나나. 아직은 좀 덜 익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나무에서 바로 따서 먹는 바나나 맛 궁금하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올리벳 바나나의 바나나?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바나나 꼭 하나에 한 2,000원, 3,000원씩. 진짜 맛있어요. 저도 그 돈 낼게요. 맛있어요. 이번엔 올리벳이 파파야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데요. 다짜고짜 줄기에 구멍을 냅니다. 어렸을 때는 파파야 그 스템으로 그 악기 만드는 거. 네. 어렸을 때는 왜냐면 우리 집에 그 파파야 그 나무 있으니까요. 그거 파파야 스템 그거 그 악기로 만들고 거의 그 레코더처럼 소리 나는데. 파파야 피리를 불던 올리벳.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안 되죠. 하지만 오늘은 아마 잘못 기억인데 잘 못 만들었어요. 머쓱함을 만회하기 위해 올리벳이 파파야 열매 수확에 도전합니다. 잘 익은 주황색 파파야는 과일로, 초록색은 채소처럼 먹는다고 하네요. 제가 맨날 여기 오면 수확하고 먹어요. 나만 하는 게 없겠네. 한국에서 대부분 과일 비싸니까요. 왜냐면 그 원산지 아니고 계속 그 열대과일 먹으면 대부분 수입한 거. 그래서 먹는 기획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먹었어요. 네. 작정한 듯 익은 과일을 모두 따는 올리벳. 여러 과일을 수확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맛있게 따고 지금 먹을 거예요? 지금 먹어봐야죠. 그럼 올리베 씨 가장 반가워했던 파파야부터 먹어볼까요? 와, 색깔 진짜 예쁘다. 올리벳, 고향의 맛이 느껴져요? 아유, 역시 파파야 맛이다. 오늘 이 파파야는 더 맛있네. 저 때문에요. 이번엔 구아바입니다. 오, 색깔 봐봐요. 와, 이쁘다. 진짜 예쁘죠? 망고하고 바나나 맛을 합쳐놓은 맛이 날 거예요. 이제 망고 대신 우리 입맛을 유혹하네요. 키도 먹어요? 먹어도 돼요. 그럼 나중에 안에서 구워봐 나와요. 네,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가 그거 소리 말해요. 씹어서 그 삼키면 그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세안할 때랑 뭐 목욕할 때랑 쓸 수 있는 비누를 만들 거예요. 먼저 파파야 잎을 믹서기에 넣고 즙을 냅니다. 이후 비누 베이스와 기타 천연 재료들을 넣고 가열하며 잘 섞어주면 되죠. 천천히 조금씩 한 번에 콱 부으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순서대로 잠깐 해보세요. 고향에서 수없이 파파야를 먹었지만 비누는 처음 만들어보는 올리벳. 이대로 잘 굳혀주면 파파야 비누 완성입니다. 이번엔 나무에서 막단 청귤을 얇게 자르는데요. 여기에 설탕을 부으면 새콤달콤 청귤청이 되죠. 어땠어요 오늘? 진짜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네, 제가 그 비누랑 그 청도 같이 그거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로 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쓸게요. 네, 잘 써보세요. 열대과일 체험을 마치고 찾아온 곳. 우와, 이게 다 뭔가요? 수제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수확한 그 열대 과일 가져왔어요. 이거 그 케이크 만들 수 있어요? 열대과일인데 좀 맛있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대했어요. 네, 기대하셔도 좋아요. 짧은 고민을 마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열대과일 케이크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과일은 망고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얘가 바로 패션프루츠예요. 패션프루츠하고 파인애플하고 망고 퓨레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오전에 만들어놨어요. 크림이 열대과일을 이용해서 하면 아무래도 좀 상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섞어서 조화롭게 하면 좀 맛있는 생크림이 나올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첫 단계. 오전에 올리벳이 수확한 열대 과일들부터 잘 손질해 볼까요? 맛있나요? 다음으로 시트 사이에 넣을 크림을 만듭니다. 수분이 많이 함유된 과일 같은 경우는 얘도 단단하지 않으면 주르르 흘러. 물처럼 겉에가 막 물이 흘러요. 그럴 때 얘는 단단하게 치는 게 좋아요. 크림을 짤 주머니에 옮겨 담고 이게 빈틈이 없어야겠죠. 빈틈. 빈틈 없어요? 그렇죠. 빈틈이 있으면 안 되겠죠. 간단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꼼꼼함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시트를 올리면 빈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도 채워줘야 돼요. 높이가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 어느새 제법 그럴싸한 모습이 갖춰졌는데요. 솔솔 슈가 파우더 뿌려주고 열대 과일 올려 장식하면 완성! 너무 이쁜데 제가 만든 거랑 똑같은데 아니야, 팔도 되겠어요 진짜. 어머, 먹기 아깝다던 올리벳 어디 갔나요? 커팅이 아주 과감합니다. 저도 이렇게 망고 케이크를 만들어봤지만 먹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완성된 거 먹어보면 만들어주기만 했지 먹어봤어요. 선생님도 첫 시식이라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모로 의미 있는데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열대과일 케이크 정말 맛있겠다. 단맛이 단맛 없어요. 그래서 그 망고 단맛이랑 그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큼해서 패션프루트 때문에 상큼해요. 이게 맛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엄청 이뻤어요. 제가 그렇게 그 열대 과일로 그 데코레이션, 케이크 데코레이션 쓰는 방법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입에서 그 맛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오늘은 제 마음은 계속 쿵쿵쿵쿵 터졌어요. 그 감동적이었어요. 이국적인 자태의 열대 과일. 하지만 이제 열대 과일도 신토부리 시대입니다. 열대 과일 농장에서 다양한 체험도 즐기고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까지 여러분도 열대 과일의 매력을 즐겨보세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국과 키르기즈스탄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르기즈스탄에서 오신 나수민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다정다감에 나와주셨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지금 현재 전 진안군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시간을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면사무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면사무소 총무팀에 이제 속하거든요. 근데 그 주 업무는 이제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하시느라고 바쁘셔서 못 찾아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태국의 정성현 씨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국에 살고 있는 정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성현 씨 최근에 한국 나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한국 방문하니까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한국에 가니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머니랑 아침 시장을 갔었는데 쌍추 가격을 보고 진짜 깜짝 놀라고 또 식당 갈 때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한국에 특히나 최근 2, 3년 새 물가가 급격하게 올랐다 보니까 많이 체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현 씨의 영상을 보면서 오늘은 태국과 키르기즈스탄의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거든요.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스파이스 바로 마이칸. 오케이, ครับ 여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게랑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차를 타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와야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여기 오는 이유는 일단은 가격 자체가 저렴합니다. 저희 가게 근처에도 과일이나 야채 이런 거를 저렴하게 파는 곳이 있긴 한데 여기만큼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선하기도 제일 신선합니다. 여기서는 진짜 아예 농장이나 이런 데서 바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도매가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규모가 상당히 커 보여요. 이 수박 한 통이 5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그거만 안 하는 돈이죠. 정말 싸네요. 수박이 작네요. 네. 수박을 맨날 고르다 보니까 수박이 이제 달인이 됐습니다. 제 룩나가? 아니 110바트 ใช่ไหมคะ 130. 아니 130.วันนี้ก็ได้ 이렇게 배달까지 해주십니다. 과일을 한가득 사서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차에 실어다 주나 봐요. อยากกินอะไร จะไปกินโตเกียว โตเกียวอยากกินโตเกียวเหรอ ใช่อ่ะอยากกินหม่าล่ากับโตเกียวเรียกที่รักกลัวโยต้องกินไข่ต้ม ไป ไข่ ซื้อ ต้มกับผัก ไปซื้อเถอะ 이제 먹거리를 또 빼놓을 수 없죠. 김나의 뭐지? หมดสิไม่หมดใช่ปะกินพรุ่งนี้ต่อ อีกแล้ว มาเร็ว ไม่สงสารสามีได้ไงอร่อยไหม คนตื่นอร่อยมากกรอบไส้แน่นกี่บาทรู้ไหม อะไรครับ 3 บาทอันนี้ แต่ว่าอันนี้ไส้ครีม2 บาทนะคะ อื
thơm nó. Thơm trăng lời. 되게 출출할 때 먹기 좋은 간식일 것 같아요. 계란 두 알을 먹고 팝콘은 이런 맛있는 걸 먹습니다. 어허, 김까이 더 좋아해. 김 뭐냐? ไม่หมด 내가 아까 김 풍이 더. ใช่มันเป็นความอยากมันไม่ได้เป็นความ 되게 다양하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팝콘에 클래스입니다. ที่เราเพราะว่าหนูเป็นเดจีเลย 그 돼지 찡찡어. ไม่ใช่อุ้ยถ้าพ่อดูพ่อต้องว่าหนูแน่เลยโอ้ยเลี้ยงไม่ไหวเลยเฮียมาเกาหลีแล้วมาเกาหลี 이래서 사람은 아프면 안 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스트레스입니다. 먹는 게 행복이었는데. ที่รักแต่มีอีกอันนึงไงนี่ไงไข่กับผักเข้ากับที่รักมาก ขอบคุณนะคะ ครับ 저희는 오늘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กินเยอะๆนะมันนิ่มมากเลยตะกี้ยา 네. 성현 씨 준비해주신 영상은 잘 봤고요. 보니까 이번에는 시장에 다녀오신 모습이 소개됐는데요. 촌부리 시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촌부리 시장은 제가 살고 있는 방센이라는 도시 바로 옆에 있는 촌부리에 있는 시장입니다. 촌부리 시장은 또 우리나라로 치면 새벽 봄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뭔가 좀 북적북적하고 재미있어 보이던데요. 특별히 그곳에 가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봄의 시장이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진짜 많이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신선도 면에서도 아주 신선한 편이라서 웬만하면 다 거기서 구매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한 30분 운전을 하더라도 그곳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나수민 씨는 혹시 태국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주변 국가는 가봤어도 태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거든요. 네. 방송에서 처음 봐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이렇게 태국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런 시장의 모습은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네요? 아까 잠깐 봤는데 열대 과일 빼고는 약간 시장 풍경은 비슷한 것 같아요. 키르기스탄도. 하지만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열대 국가다 보니까 네. 파인애플이라든지 약간 이국적인 그런 과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열대 과일이 특히 많이 보였는데요. 그 태국의 촌부리 시장을 보니까요. 수민 씨도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의 시장 모습이 생각이 나곤 할 것 같은데요. 고향의 모습은 보통 어떤가요?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 남쪽에 오슈 지역에 이제 자랐는데요. 근데 저 오슈 시내에서도 사실 4시간 거리 먼 거리에 살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큰 오슈의 시장에 아주 가끔 갔지만 우리 고향에 그 읍내에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시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수박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수박들이 뭐 그 멜론 종류가 항상 쌓여 있는 풍경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런 모습은 비슷하게 네. 느껴졌겠네요. 네. 네. 동남아시아 국가의 야시장은 한국 사람들한테도 되게 익숙한 모습이거든요. 워낙 많이들 방문하기도 하고 또 이런 다정다감 같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여지기도 하니까요.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그곳에 계신 상인분들도 어느 정도 한국어 단어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키르기스스탄에도 이런 관광형 야시장이 있을까요? 야시장이라고 하면 사실 동남아 국가들처럼 아니면 한국처럼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음식 코너 있는데 가면 거기서 한 새벽 1시, 2시까지 이제 음식을 파는 곳이는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바자르라는 아주 큰 시장은 있습니다. 야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규모가 굉장히 큰데 주로 딱 들어와서 제일 눈에 띄는 거 뭐냐면 말린 과일, 견과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아무래도 그 사계절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과일이 이제 당도가 높고 과일 종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과일이라든지 그런 시장 모습이 지금도 오슈도 마찬가지지만 비시케크 시내에 오슈 시장이라는 큰 시장이 있어요. 저도 거기서 이제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자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그 시장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간식들이 많이 먹었냐면 거기는 아무래도 유목민이었고 육류라든지 유제품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양꼬치를 많이 먹었거나 이제 만두 종류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학생 주머니에 맞게 이제 미니 만두라고 있었어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사실 저한테는 두 가지 기억이 떠올라요. 네. 소련 때는 약간 다른 풍경이었지만 대학생 때하고 지금은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해바라기씨 그런 레모네이드 위주로 많이 먹었지만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양고기, 이제 쇼로라고 또 곡물 발효시키는 음료수가 있어요. 전통음료. 그 맛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네. 이게 지금 몇 년 전의 기억인 건가요? 사실 23년 전, 대학교 때 지은 23, 4년 되었고요. 네. 어렸을 때는 거의 이제 30년 전 기억이겠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술술술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는 그 태국의 야시장 모습을 봤지만 분명 키르기스스탄만의 그 특색 있는 모습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태국 야시장 잠시 얘기를 또 해보면요. 여자친구분이 먹을 걸 많이 사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좀 다르다고 느껴진 게 도쿄인가요? 네, 도쿄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팬케이크 같은 건가요? 뭔가요? 이 음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도쿄는 제 여자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밀가루를 얇게 펴서 거기에 뭐 슈크림이나 소세지나 각자 기호에 맞게 넣어서 이렇게 돌돌만 간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가격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7원, 10원, 15원, 20원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저렴한 간식입니다. 네,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박 파는 모습을 보니까 나수민 씨도 말씀하셨지만 좀 크기는 작긴 해도 한국의 수박이랑 비슷해 보이던데요. 맛도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성현 씨? 네, 맛도 한국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작은 수박 같은 경우에는 800원, 1,200원 이런 수박도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큰 수박들은 한 3,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수박 외에도 또 어떤 점이 태국 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 한국에서 파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굳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날은 한국 겨울 시즌에 귤이 먹고 싶어서 귤을 구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까서 먹었는데 맛이 너무나 밋밋했고 또 우리나라 귤과 좀 다른 점이 태국 귤에는 알맹이마다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데도 되게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귤이란 게 있나 봐요? 네,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귤과 좀 맛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기후가 다르다 보니까 맛도 다르겠죠. 그러면 수민 씨도 한국 시장에서 이거 키르기스스탄에서 봤던 건데 한국에도 있네라고 느꼈던 게 있으세요? 저가 이제 처음 왔을 때는 이제 과일은 많이 비슷한 과일들이 많이 있긴 한데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거 어떤 과일이면 체리라든지 살구, 체리요? 고향에 이제 많이 나도 석류라든지 많이 나는 과일인데 근데 지난해 아무래도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과일 자체가 없었어요. 저창기에 제가 네. 왔을 때. 근데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주 큰 데 시장에 가니까 석류라든지 체리 살고 나왔을 때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옛날 생각도 나고 과일 주로 이제 과일이 많이 생각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그 튀김빵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꽈배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제 거기는 꽈배기랑 비슷한 빵이 있어요. 대신에 안에 이제 고기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제 감자가 들어가는 빵도 있는데 그 빵을 보면 왠지 고향 생각이 나요. 네. 꽈배기 빵이라든지 아무래도 빵 종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성현 씨, 오늘은 영상을 소개해 주신 덕분에 짧게나마 태국의 촌부리 시장을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한국 분들이 만약 방문을 한다면 좀 알려주고 싶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만약에 시장을 들리실 때 아마 가시면 많은 과일 가게나 야채 가게 그런 육류 가게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가게라도 가격이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품을 조금 파시더라도 여러 가게를 들리셔서 어느 가게가 더 저렴한지를 확인하신 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곳에 위치해 있고 뭐 규모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나 봅니다. 네. 자, 오늘은 태국의 시장 모습을 통해서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성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나수민 씨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원에서도 서울 강남 수서역으로 SRT 고속철 운행이 시작되면 철도 이용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전라선을 이용해 강남으로 가려면 익산역에서 환승하거나 용산역 등에서 또다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지만 이번 운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선 SRT는 여수 엑스포역에서 출발해 수서역까지 하루 2회 왕복 총 4회 운행됩니다. 옛 초등학교 건물을 사용해 개관 10년째를 맞은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의 전시 공간이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고창군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탁본 체험과 영상물 상영, 무장포고문 전시 등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노후화된 전시 패널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전시물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제시가 특장차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안에는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 근거 등 특장차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졌다고 김제시는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짧은 길이로 제작한 영상 콘텐츠 숏폼이 젊은 층에서 유행이죠. 다문화를 주제로 숏폼을 만든다면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문화를 주제로 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다문화와 영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영상 콘텐츠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